예, 이번 주제는 손해배상금을 갖다가 받았을 때 이건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주제인데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이제 싸울 때도 있고 또 싸우고 나서 또 상대방한테 돈을 받거나 그죠? 위로금, 뭐 손해배상금 그런 걸 받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받았을 때 세금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 우리가 개인 간에 이거는 소득세, 종합소득세 문제입니다. 법인은 아니고요. 이랬을 때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될지 아니면은 기타 소득으로 낼지 아니면은 아예 세금 자체가 없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사, 그죠? 선생님이 워낙 실력이 탁월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말이죠. 사설 입시학원으로 이제 스카우트 됐습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입시학원에 이제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다른 학원에서 경쟁 학원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질투한 나머지 이 사람에 대한 비난 댓글을 갖다가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명성 그리고 신뢰 이게 추락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이제 받았는데요. 수입이 감소한 거, 그렇죠. 이런 비난 댓글로 인해서 이 사람의 명성이 이제 떨어졌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사람의 수업을 신청을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이 감소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위자료 성격, 이런 성격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손해배상금을 갖다가 이제 받았는데, 그죠? 이건 어디까지나 무상으로 수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요, 두 가지 정도 세금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소득. 두 번째는 기타 소득인데요. 일단 기타 소득을 먼저 볼게요. 자, 기타 소득 중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돈을 받았을 때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이제 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위약금 배상금은 계약의 바탕을 둔 그런 거래에서 이런 배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양자 간에, 그죠? 어떤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계약을 갖다가 지키지 않더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이런 배상금, 위약금을 받는 경우 있겠죠. 이런 경우, 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돈을 받는 거,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죠? 이게 뭐 1년에 10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데요. 그렇지 않고 사업 소득도 이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사업 소득은 사업과 연관성,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이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사업 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돈을 받은 게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은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낼 거고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은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구조로 갈 겁니다. 여기서 일단 기타 소득은요, 이 사건에서는 계약에 기반을 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앞 페이지 잠시 가시죠. 잠시 앞 페이지로. 자, 이 학원하고 이 사람하고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게 없죠. 그죠?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손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한 돈을 받은 거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예. 계약에 바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사업 소득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소득은 이제 일단은 이제 탈락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사업 연관성을 이제 봐야 됩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이 판단을 해야겠죠. 예. 그러면요. 자,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위자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위자료는요,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은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열거주의라고 부릅니다. 열거. 소득세법에서 열거가 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이런 대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적 충격으로 위자료를 받았다. 이거는 소득세법상 아무런 열거, 그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요겁니다. 사업상 대가입니다. 사업의 대가로 받았느냐. 즉, 이 사람이 사업상 손실을 봤으니까 그 손실을 갖다가 이제 메꿔주기 위해서 이런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명백한 사업 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상 대가냐? 아니면은 정신적 충격에 의한 위자료냐? 이걸 갖다가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즉,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은 자, 정신적 충격에 의한 위자료 같으면은 세금을 낼 필요 없고 사업상 손실 보전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되지만은 이 두 가지 판단은요 쉽지는 않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국세청에다가 보통 홈택스가 있잖아요. 국세청에다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질문을 갖다가 보통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답변을 주는데요. 보통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자, 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고 이번 사건은 이 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답변이 거의 90%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애매한 말을 쓰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렇죠. 사실 판단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제일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 A냐 B냐 했을 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요, 이 법을 적용을 할 때는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가지고 A냐 B냐 이렇게 100% 단정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법은요. 그래서 이제 국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사실관계에 기초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지만은 결국에는 사업성 여부를 갖다가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어쨌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